무기력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학습 코칭을 처음 공부하면서 학습 코칭의 이론들, 학습 코칭의 베이스가 되는 이론들을 찾다 보니 사실은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긍정심리학에 주목하게 됐고 학습된 무기력을 이야기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아주 골수 팬입니다. 저는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긍정심리학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 없었겠죠.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 아이들의 문제는 이 무기력의 문제구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무기력했었고요. 그래서 이 무기력을 좀 탈출시켜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래서 아주 길고 오랫동안 이 긍정심리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 논문의 근간이 이 긍정심리학에서 기인했죠. 요즘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긍정심리학이죠. 이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 또는 제가 아는 모든 심리 코칭의 그 근간이 긍정심리학의 학문적인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성의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누구든 무엇이든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긍정심리 안에도 자본이 되는 것들, 사람의 긍정성을 회복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적극성, 능동성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이 있는데 그 긍정심리 자본을 4가지로 들고 있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어려움 앞에서도 무릎 꿇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또 스스로 나 되게 유능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4가지를 긍정심리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긍정심리 자본 4가지가 있다고 하면 인간은 누구나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낙관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내면에 비관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불건강할 땐 비관적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건강할 때 또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도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꼭 낙관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겐 낙관만 있다고 생각하죠. 51대 49의 문제 그리고 코치인 저는 그 50일인 낙관성을 조금 더 발전시켜주는 거죠. 또 낙관성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나오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좌절? 저는 꼭 여기 오는 아이들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여기 오는 아이들이 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는 아이들도 아닙니다. 고3 입시를 앞두고 멘탈 코칭만 바라고 오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멘탈 관리, 불안, 우울, 초조, 두려움 이런 것이 극복되길 바라고 오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는 아이들의 대다수가 설사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조차도 끊임없이 누군가 비교하면서 쫓기는 기분으로 공부하고 있다라는 이 사회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한쪽에 치우친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줬고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없고 낙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지나친 비관 그 속에 빠져서 그것이 결국 우울로 발전하고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이 힘든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서 참 많이 좌절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5월 1등급을 끊는 아이들조차도 그들에게 행복한지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무기력하면 일단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침대에 누워서 안 일어나려고 하죠. 앉아서 핸드폰을 많이 보죠. 책상 앞에 앉아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그만 보고 게임을 그만하라고 얘기하면 할 게 없어서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명쾌하게 대답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체로 잘 모르겠어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할 건지 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무기력의 징후죠. 근데 학원은 잘 가는데 늘 지각을 밥 먹듯 하고 숙제를 늘 못해가고 밀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짜증이 나고 공격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자기가 조절이 안 되니까 분노하기도 하고 무기력한 아이들이 이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이죠. 일단 저희는 진행하기 전에 부모와 사전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고 사전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들 학교, 학업 성적, 이제껏 어떤 사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부모의 직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우관계, 형제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사전 상담을 통해서 미리 브리핑을 받고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아이랑 같이 앉아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거와 아이가 원하는 게 다를 때 이게 사탕 껍질 딱 까봤더니 이게 아니더라 하는 건 저로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아이로서도 시작하기 전에 반감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사전 상담을 통해서 파악하고 이 상담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 코칭의 방향성을 먼저 설정을 하죠.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만나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심리 상담이나 학습 코칭 하는 곳이랑 많이 다른 건 아이 상담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곳은 반드시 아이 1회 만날 때 부모님과 1회 또는 2회
저와 이제 따로 또 부모님 코칭이 따로 또 이루어져야 이게 실질적으로 마치 3인 일각 경기인 것처럼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가는 것처럼 갔을 때 가장 효과가 있죠. 제가 상담 초창기에 작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깨닫게 된 건데, 부모님들이 이 상담에 적극적으로 합류해 주셨을 때의 효과성이 거의 5배? 얼만큼이라고 수치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효과들이 있어서, 또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매뉴얼화해서 아이와 부모 상담을 매뉴얼화해서 같이 가는 방향 속으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 그게 지난 1년 3개월 동안의 매뉴얼 안에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나온 결론이죠. 그렇게 갔을 때 사례는 아주 무기력해서 2케이스가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그러한데 되게 무기력한 아이 뒤에 무기력한 부모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가 반드시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무기력을 가면 쓴 우울증이란 표현을 하거든요. 가면을 쓴 우울증이다. 결국 이것도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집안에 우울한 사람이 하나 있거나 집안에 심리적으로 좀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온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무기력한 아이 뒤에 무기력한 부모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제 지난 모든 사례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무기력해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시작을 했는데, 그 무기력의 깊은 배경에 아이가 심각한 중증 우울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정신과 진료까지를 추천합니다. 심각한 케이스는 심리 상담이나 코칭만으로 되지 않아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는 케이스와 또 별개로 그 심각한 무기력을 진로를 찾으면서 조금 해결되는 경우도 있죠. 아이들이 뭔가 내가 이 진로가 나한테 맞는 거야, 내가 이게 가슴이 뛰는 일이야 라고 발견을 하면서 아이들이 한 발 한 발 뛰는 경우도, 또 아이들이 무기력해지는데 그럼 그 원인이 뭔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부모님들이랑 같이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 중에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하고,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무기력의 원인이 사실은 인지,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무기력해진다. 근데 그건 좀 납득할 만하지 않나요? 내가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하는 게 맞죠. 그걸 도전할 수 있는 아이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 내가 뭘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동기가 없을 때도 인간은 무기력해지죠. 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어렵죠. 왜 하고 싶은지를 찾아야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건,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인간은 정서적으로 상처 입었을 때도 무기력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만난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공부해라, 컴퓨터 꺼라, 핸드폰 좀 그만해라. 사실은 이게 왜 상처가 되죠?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서적인 상처죠. 이걸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정서적 폭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 세대가 이 정서적인 폭력인 줄 모르고 자란 세대예요. 제가 지금 50대이긴 한데, 그런 저희 세대가 자식을 기르면서 이것이 정서적인 폭력이라는 걸 모르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게 요즘 아이들에겐 뭐라고 아이들은 표현하면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그냥 기분이 나빠도 공부는 할 수 없는 상태. 이 모든 인지, 동기, 정서가 부정적인 것들이 만나면, 이게 세트로 만나게 되면